유전자 검사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내 예상되는 예후, 성적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특징적으로 리커런스 스코어라고 해서 점수로 이 검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점수가 낮으면 이제 이후에 항암 치료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점수가 이제 높게 나오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이득이 있다고 보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죠. 치료의 효과를 판명하면서 예후까지 이제 예측을 해주는 좋은 검사에 해당이 되게 되죠. 안녕하세요. 닥터 정재광 원장입니다. 일전에 이제 한원식 선생님이랑 같이 찍었던 영상 중에 이제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다룬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절반, 거의 60% 정도 가까이는 유방암의 발생 원인을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제 그렇게 유전자가 유방암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과연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뭔가 혈액이라든지 생체 조직이라든지 구강 점막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안에 DNA를 추출을 해서 그 DNA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증폭을 하든 분해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유전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방암 치료를 할 때 나에게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전이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후기 재발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예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유방암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었던 브라카, BRCA라고 하는 이 유전자 검사이죠. 유전성 유방암을 특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전성 유방암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개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검사,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의 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 그리고 향후에 내가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뭔가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세 번째는 내 개인이 유방암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개별적인 유전자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후에 내 치료를 결정해주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병기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보통 결정을 했고요. 일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이제 일기 유방암들은 항암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듯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선행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종류의 유방암보다 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항암 치료가 이 반응이 낮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름은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유전자 검사들을 보면 온코타입 DX라는 검사가 있고, 맘마프린트, 그리고 엔도프리딕트, 우리나라 검사로는 이제 온코프리, 그리고 진스웰,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온코타입 DX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검사는 지노믹 헬스라고 해서 이제 미국 회사에서 만든 유전자 검사이고, 이 검사는 방식은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 QRT-PCR이라고 해서 이제 이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21의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 이 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제 내 예상되는 예후, 성적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검사이고, 검사는 대략 한 3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 검사는 이제 특징적으로 리커런스 스코어라고 해서 점수로 이 검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점수가 낮으면 이제 이후에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게 되고, 점수가 이제 높게 나오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이득이 있다고 보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죠. 온코타입 DX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이고, 전 세계에서 권장하는 그런 유전자 검사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온코타입 DX 단점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비용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종의 다양성이 반영이 좀 덜 됐고,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계열의 결과가 반영이 좀 덜 됐다는 점, 이게 점수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레이존이라고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약간 갈릴 수가 있고, 폐경이 오기 전에 50대 이하의 젊은 유방암의 경우에서는 약간의 이제 예측력에 논란이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약간 이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검사이지만, 유전자 검사들 중에 유일하게 치료의 효과를 판명하면서 예후까지 이제 예측을 해주는 좋은 검사에 해당이 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검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온코프이라고 해서 이제 이 검사는 DC젠에서 이제 만든 검사고, 옛날 방식인 QRT-PCR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NGS라고 이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이 조직이 가지는 이제 mRNA를 분석을 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의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9개의 이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검사이기 때문에 아시아인 데이터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올해 출판된 이제 논문을 봤을 때 젊은 유방암에 있어서 온코타입 DX보다 더 높은 예후 예측력을 보여준 검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코타입 DX는 점수가 있어서 그레이존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그레이존이 없는 검사가 있어요.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항암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해주는 검사가 이제 맘마프린트라는 검사가 있고요. 이 맘마프린트라는 검사는 예후를 예측해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실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검사가 나한테 좋으냐에 대한 이제 이런 논의들은 주치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 교수님들과 잘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뭔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 이분께서는 브라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브라카 1, 브라카 2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브라카 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 일생 동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난소암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난소암은 보통 한 40에서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유방암 수술을 할 때 반대쪽 유방까지 예방적으로 같이 절제를 하실지, 아니면 유방암 수술만 받으실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상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있으면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산부인과 진료도 같이 보시게 됩니다. 브라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어 시퀀싱이라고 예전 방법을 쓰긴 하는데, 이제 일단은 뭐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검사 비용이 조금 비싸요. 보통 이제 한 3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유방암이 이제 진단이 됐는데 4촌 이내에 유방암이나 이제 난소암 병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전성 유방암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험이 유방암이어야지 보험이 적용이 되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정말 이제 유전성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가진 분들은 전체 인구의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를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고, 실제 유방암이 진단되고 그 가족분들 중에 또 비슷한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병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의 검사를 이제 보험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유전성 유방암을 검사하는 이유는 내 치료 성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향후에 반대편에서 생길 수 있는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를 좀 더 이제 잘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난소암의 위험도도 이제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내 가족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 형제자매도 50%의 확률로 동일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질 수 있고, 내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한 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진을 받아보시면 보통은 이제 뭐 다양한 암, 하나의 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에 이제 대표적인 뭐 유전자들 몇 개, 한 서너 개 이렇게 뽑아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이고, 뭐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호프 검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나 아시아인들의 데이터를 이제 뽑아서 그 실제 유방암이 진단된 분들과 정상적인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을 대조해서 이제 분석한 유전자 검사이고, 개개인이 가지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실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도구인데, 이제 호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유방암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그런 이제 유전자 검사 방식과 다른 새로운 이제 mRNA를 분석하는 이제 유전자 검사이고, 유전자의 개수가 이제 거의 220개 정도의 이제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검사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유전자 검사, 일단 내가 유방암에 걸려야지 하는 검사이자 내 치료 성적과 예후를 예측하는 검사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드물지만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그 돌연변이를 찾아서 내가 향후에 뭔가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 두 번째 검사 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개인이 가지는 유전자의 특성을 분석을 하는 검사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검사이기 때문에 각자 검사가 가질 수 있는 영역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이런 개인이 가지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진을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남들보다 위험도가 높아서 좀 더 꼼꼼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결과들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챙겨볼 수 있는 이런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검사들을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아신다면, 물론 이제 유방암에 노출된 분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 여성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